반갑습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최철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 하면 KBS지 않습니까? 이 KBS의 최고 의결기구, 여기서 대표되는 분이 이사장입니다. KBS에서 최고직의 최고위층에 있다는 분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장이 남영진이라는 분인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언론 특보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법인카드를 대단히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들이 지금 KBS 내부에서 연일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KBS 노동조합이라면 최근에 많이 지금 언론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계열이 아닙니다. 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계열이 아닌 KBS 노동조합이 KBS 최고위층을 상대로 해서 법인카드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금액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힘으로 어제 국민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2021년 우선 이 부분부터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인카드라 그러면 회사의 법인카드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KBS 같은 경우에 다른 공공기관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듭니다만 제가 사실 KBS에서 올 1월 말까지 근무해서 33년간을 근무했습니다. 저도 간부를 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휴일날 쓰지 마라 또는 집 근처에서 쓰지 마라 그런 부분들을 회사가 지속적으로 간부들 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직원들을 상대로. 왜? 사적 사용에 의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2021년, 2022년, 2023년 지속적으로 뭘 해오냐 그러면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을 앞두고 그에게 대규모의 선물을 구입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냐면 서울 시내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또는 인근 경기도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본인의 고향, 본인의 집 근처에 있는 영농조합에서 구입을 합니다. 100만 원 이상씩 혹은 200만 원 가까운 돈의 선물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칙적으로 뭐냐면 뭘 구입했냐면 꽃감입니다. 꽃감. 꽃감 사실은 서울 시내 마트든 백화점이든 선물용으로 구입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본인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 법인카드를 그렇게 쓰지 마라. 동네 부근에서, 고향 주변에서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편에 이럴 수도 있겠죠. 이 법인카드 선물을 지역의 영농조합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한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작년에 189만 원어치, 그러니까 이 본인이 법인카드를 쓰고 나면 내역을 요즘에는 기입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거기에 KBS 이사진하고 이사의 직원을 상대로 해서 39명의 상대로 해서 꽃감을 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용처에 대한 겁니다. 누구인데 선물했는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누구인데를 설명하기 위해서 KBS 이사회 11명입니다. 그리고 KBS 이사 직원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인데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했는데 실제는 뭐냐면 그러면 합하면 이게 18명, 19명 이렇게 됩니다. 본인 KBS 이사가 11명인데 본인 빼야 되니까 10명이니까 이사의 직원 8명 하면 18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39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39명에 왜냐하면 금액을 낮춰야 김영란법 적용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많아졌는데 뭐냐면 본인이 정작 직업했다고 하는, 사용했다고 하는 KBS 이사와 KBS 이사의 직원은 18명인데 보면은 실제 나누다 보니까 39명이 기입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분들의 반수 이상, 이 2배 이상 펑튀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갔는지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분이 그때의 고향에 자기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로 옆에 뭐냐면 생활용품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또 수십만 원을 지출한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뭐라고 설명해 놨냐 그러면 회사에 제출할 때는 여기서 꽃감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감을 구입하고 나서 제출한 영수증에 보면은 그 꽃감을 발행했다고 팔았다고 하는 그 업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생활용품 판매업체예요. 생활용품.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누.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버젓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그날 또 그 지역에서 또 밥을 먹어요. 언론인 3명하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회사 법인카드 쓰면서 수십만 원들을. 십몇만 원들을 썼겠죠, 아마. 근데 뭐냐면 용도가 언론인하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사회 활동의 주 공간은 뭐냐면 서울입니다. KBS 여의도 주변이고 넓게 보더라도 서울입니다. 근데 본인 충북 영동에 있지 않습니까? 영동에서 그 말씀하신 생활용품에서 생활용품 가게에서 꽃감을 샀다고 맞지도 않은 서류를 기입하면서 그날 또 언론인하고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분이 이상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에 휴일날 이거 그 쓰지 말라고 회사에서 종료한다 권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에 이사장이라 그러면 KBS 내에서 최고의 위치, 최고위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휴일날 또 돈을 써요. 법인카드를. 종로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집행하고 나서 회사에 제출한 설명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사회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격려 차원의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토요일날은 근무를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다. 격려를 하면 평일날 해야 되고, 그것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점심 근무 시간이 있으니까 멀리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직원들 업무 협의가 아니고 직원 격려용이라면 저도 회사 간부를 해봤습니다만 대개들 여의도 부근이가 되겠죠. 조금 넓혀진다고 하면 마포가 되고 뭐 당산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종로 지역에 휴일날 직원들 격려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이분 부분에서 누구하고 그 KBS 이사회 소속 직원 누군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걔는 국민권익위 조사가 시작되면 저는 국민권익위가 이 조사해야 된다 봐요. 이 부적절한으로 보이거든요. 또 하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인가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세종문화회관 앞에 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항목은 뭐냐면 언론인 면담일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고발했던 KBS 노동자비 그 식당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주로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세종문화회관 앞에 경양식집이라는 거는 그 식당들이라는 거는 대개 보면은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주로 연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젊은 연인들로 해서 줄이 굉장히 길고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더 있겠죠. 주말이면 굉장히 붐비는 데라는 거예요. 거기서 십수만 원대 결제를 하고 나서 언론인하고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이분은 뭐냐면 어느 언론하고 했는지 이게 설명을 좀 하셔야 돼요. 국민권익위 입장에서 이것도 밝히셔야 된다고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그것도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뭐냐면 이분이 꽃감을 어디서 샀냐 그러면 본인의 고향에 있는 충북 영동군의 자기 집에서 조금 떨어진 영농조합에서 구입했다 그랬거든요. 이 영농조합 업체의 대표하고 이 영농조합이 KBS 6시 내 고향에 올 1월 달에 출연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은 전국의 많은 그 농산물 또는 어업산물들을 알리기 위해서 KBS 6시 내 고향에 출연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게 또 출연하는 부분들이 홍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희망을 해요. 이 출연하기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KBS 이사장이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구입을 해왔던 그 영농조합의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KBS 6시 내 고향에 출연한 거예요. 누가 봐도 서연치 않다는 의혹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KBS 내부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혹이냐면 이사장이 사측에 대해서 청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방송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사실은. 사실이라 그러면. 그래서 저는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 제작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업체가 방송에 출연했던 계기라든지 또는 그 주변 관계자들 제가 여기서 점을 드리면 정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걸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관련되는 사람들 부분들. 이래서 이 업체가 과연 어떻게 출연하게 되는 부분도 어떻게 KBS의 6시 내 고향이 출연하게 된가가 좀 더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KBS가 지금 수년째 적자를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냐면 매핍을 해야 되고
예산들 절감하게 쓰라고 그러고 투명하게 쓰라고 늘 강조합니다. 누가? 경영진도 이야기하고 경영진이 KBS 이사에 보고할 때 이사들이 추상 같은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부분들을 이것들이 담보를 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승인을 못 해주겠다는 정도로 파격을 받고 또 그때는 이사들이 아주 추상 같은 목소리로 본인은 정말 매우 지고지순하고 청렴한 사람 입장에서 실탄을 해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옛날에 간부할 때. 뭐 이분들도 다름이 아닌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KBS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건 아니죠. 지금 KBS 수신료 전기료 병합되는 문제를 분리징수를 해야 되고 이것들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타격이 매우 크다고 해서 내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KBS의 최고위직에 있는 그 이사장이라 그러면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수년째 불투명한 집행을 또는 그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유했던 부분들 휴일날 집행하지 마라 또는 집 보내서 하지 마라 이런 걸 다 어기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지난 수년 동안 했던 거 보면 김영란법 위반건만 해도 30몇 건에 700만 원대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명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련 법에 의하면은 한 1회에 100만 원이나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 이러고 있어요. 해명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될 KBS 이사의 이사장이 이런 행태를 장기간 동안 해온 거예요.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만 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설명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분이 곧 국민권익에 엄격한 조사가 시작되고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이고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KBS 이사장 신분이라 그러면 이걸 구구절절히 변명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이 진실을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겁니다. 저도 짐작이 가요. 이게 스스로 좀 되돌아보시고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털어놓으시고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는 게 그나마 지금이라도 KBS 이사장 신분에 걸맞는 행동과 결단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